네, 이 선생입니다. TAT 1급 기출문제 테마학습 우리가 8월 15일 날 시험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와 일반 연구 및 개발비, 인력 개발비 명세서 그리고 최저한세까지 같이 아울러 보는 세액공제 파트의 학습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크게는 이제 연구 인력 개발비랑 이제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이제 두 가지를 볼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저한세는 뭐 그냥 옵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불러오는 식으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진행할 거고요. 자, 그럼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부터 먼저 보고 연구 인력 개발비 보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제본 구매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96페이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96페이지 먼저 하고 91페이지를 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할게요. 96페이지 먼저 하고 91페이지 그 다음에 진행할게요. 바로 96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학습에 들어가기 앞서 출제 경향 분석을 먼저 좀 해보고 가려고요. 먼저 좀 띄워봤어요. 그래서 내용을 좀 보시면 자, 세액공제 이제 조정명세서 3이죠. 이번 시간에 할 건 이제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최저한세까지. 옛날에는 이제 세액공제 공제감면 그 2번 서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창업 중소기업 감면이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었는데 그거가 10회 이후로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잘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이걸로 아예 거의 굳히기를 들어간 것 같고 실제로 근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더 많이 쓰긴 하는데 뭐 왜 안 나오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또 출제도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뭐 그렇고요. 일단 우리가 먼저 보여드릴 건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3인데요. 8번이나 출제가 됐어요. 현재까지 2016년 15회부터 쭉 패턴을 보면 지금 이렇게 좀 줄여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추세가 이렇습니다. 쭉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거의 1년에 2번 정도씩은 출제가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 이제 그 2번, 2018년도에는 3번, 그리고 2017년도에는 또 2번, 거의 2번씩은 꼬박꼬박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번도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세공3, 저 줄여 세공3이라고 하는데 세공3이 출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은요.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랑도 관계가 있고 또 그냥 투자세액공제, 요즘에 지금 좀 많이 나왔던 게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가 있었거든요. 그 외에도 최근에 기출문제 LT산업 제가 LT에듀 대표라는 걸 알고 계시고 LT산업은 LT에듀 뜻은요. LT 이선생이에요. LT에듀 이선생 회계전문학원을 이제 LT에듀라고 하는데 LT산업 참 저랑 이름이 많이 비슷하죠. 그래서 하여튼 참 친근감이 가는 그 LT산업을 보시면요. 그게 나와요. 그 새로운 거 여기 잠깐 볼까요? 이 보면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좀 새로운 시도도 있었습니다. 어렵진 않은데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요거 가장 최근에 37회 LT산업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회 LT산업 되겠고요. 법인세 관리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 줄여서 세공3이 되겠습니다. 타이틀만 봐도 세공3 최저한세 이렇게 딸려가죠.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거의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하고 최저한세는 거의 뭐 불가분의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이제 원칙적으로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최저한세가 안 나오고요. 요즘에는 이제 세공3 이것만 최저한세 조정명세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좀 전산세무 1급 같은 경우는 좀 황당한 게 손으로 막 작성하게 해요. 최저한세 조정명세서를. 황당하죠. 그러니까 그건 진짜 너무 산으로 가는 것 같고 전산세무 1급은 TAT는 좀 불러오는 형식으로 많이 가요. 근데 제가 전산세무 1급을 많이 디스하는데 전산세무 1급 풀 때 또 AT를 디스할지도 몰라요. 근데 일단은 지금은 전산세무 1급보다는 TAT 1급을 하니까 전산세무 1급을 디스하겠습니다. 이간질 시키려고 그런 건 아니고 시험이 좀 TAT, AT 쪽이 좀 깔끔하죠. 전산세무는 뭐 전표입력을 생략하고 신고서만 작성하라, 부속서류만 작성하라, 뭐 이딴 식으로 문제를 내버리니까 실무자들이 그러니까 그 자격증을 따서 저도 그랬거든요. 실무에 투입됐을 때 하나도 몰라요. 원리를 모르니까. 하다못해 의제매입세 공제 불러오는 것도 전표를 입력해서 저기 6번을 걸고 불러오는 프로세스를 알아야 되는데 전산세무 1급 정도 되어야지 그게 나오고 전산세무 2급에는 아예 그게 안 나와요. 그냥 서류만 작성하게끔 하니까 되게 이상한 일이 되게 세무사무실 다니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상한 일이 생겨요. 진짜. 저도 한번 사무장님한테 뒤지게 혼난 적이 있었는데 저 되게 찐따였어요. 진짜 현직에 있을 때 제가 11년 차 근무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1년차 2년차 때 진짜 왕찐따였어요. 찐따였어요 진짜. 예, 여직원들한테도 완전 찐따라고 거의 왕따였죠. 일 못하고 뭐 주둥아리만 살아갖고 그랬었는데 공부를 많이 하니까 사람이 이제 입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예, 그냥 저도 단순하게 전표 들어오고 나가고 입력하고 막 뭐 외우고 뭐 이렇게 공부했었는데 정말 영혼 없이 공부했어요. 저희 때 전산세무 1급 공부할 때 제가 경영과 회계라는 이제 출판사에서 출판했던 포인트 전산세무 1급이라고 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잠깐만 PPL을 좀 해드리면 지금 이제 3.1회계 법인의 저자로 계시는 김윤주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 김윤주 교수님께서 포인트 전산세무 1급일 때 이제 그 집필을 하셨었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보고 합격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저 어머니 같은 은사님이죠. 어떻게 보면 그때 그 책을 보고 합격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포인트 전산세무 1급이 거의 독보적이었어요. 지금은 그 다음에 이제 패스도 나오고 어울림에서 그다음에 로그인도 나왔죠. 혜성처럼 등장했죠. 그다음에 히트 시리즈도 2000년대 초반에 등장을 했었고 그랬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포인트 전산세무 1급 갖고서 합격을 했는데 그냥 그것도 들어오고 나가고 반영되고만 외웠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좀 많이 내공이 딸렸었죠. 지금 작성한 이것도 왜 그런지도 몰랐었고 그냥 하라니까 하고 외우라니까 외우고 그냥 되게 영혼 없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취업을 하니까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를 좀 이해하시는 쪽으로 제가 이것도 강의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프로그램 되게 쉬워요. 근데 원리를 알아야 돼요. 자, 좋습니다. 가볼게요. 자, 세공삼 및 세 최저한세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순서대로 하면 돼요. 세공삼하고 당기 공제세액을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요걸 먼저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저한세 검토를 하는데 조금 왔다 갔다 해요. 요거 좀 말씀드릴게요. 세공삼에 있는 걸 먼저 하고 최저한세를 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요거 왔다 갔다 하는데 얘가 1번은 맞고요. 얘가 3번이에요. 그리고 얘가 2번이에요. 왜 그렇게 나오는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세무조정 참고자료. 최초로 나왔어요. 안전시설. 계속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만 엄청 나오다가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10%. 보통 퍼센테이지는 줍니다. 이걸 보고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공장에 신규로 피난 방호시설 및 장치를 투자 내역이며 회사는 본건에 대하여 안전시설 투자세액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10%를 해준대요. 사실 이게 실무에서는 요건 검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얘는 정말 쉬운 거예요. 실무에 비하면 실무에서는 이게 진짜 엄청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잘못해서 막 조사 맞고 막 그런 경우도 있는데 자격증 시험에서 출제를 할 때는 이제 좀 지극히 제한적으로 내요. 그러니까 좀 오래 근무하신 분들, 세무사무실 직원분들이 이거 보시면 이게 뭐야? 막 이렇게 너무 쉽잖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수험생 보통 이거 공부하시는 이제 일반 직장인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취업 준비하시는 취준생 분들 또는 이제 대학생 분들이 보기에는 이건 좀 어렵죠. 그죠? 대학에서 또 이게 이걸 타이틀로 가르치지는 않고 또 학교에서 법인세나 소득세 이런 걸 한 학기 커리큘럼 잡지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공제감면을 이렇게 타이틀로 하시는 교수님들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무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렇다는 얘기고 여기 전자세금 계산서인데요. 그냥 공급가액만 땡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요거 그렇고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부가세는 어차피 이거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급가액만 대상이라는 거 3억 원만 잘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 들어가시면 LG산업이라고 있는데 세공삼 자 보시면 순서가요. 공제감면 추납세액에서요. 얘를 먼저 작성을 해요. 그리고 다 작성이 끝나고 나면요. 반드시 꼭 가야 되는 게 여기예요. 그래서 얘를 먼저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무리 진다. 그러지 않으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 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면 조금 필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잠깐 판서를 하기 위해서 메모장을 좀 소환을 해볼게요. 이게 작성하는 순서가 있는데 빈칸이 없죠. 작성하는 순서가 있는데 간략하게만 써드릴게요. 작성하는 순서가 일단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작성 순서는요. 첫 번째는 일단은 법과세를 들어가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세공삼을 들어가요. 세공삼을 들어가신 다음에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세공삼에서도 이제 1번이 있고 2번이 있어요. 그래서 공제 대상세액을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최저한세 검토를 해요. 최저 검토. 이 최저 검토에서 세 번째로 들어가는 게 이제 최저한세인데 이게 최저 검토를 하신 다음에 여기를 이제 들어가서 이제 조정감을 검토하십니다. 프로세스는 그래요. 조정감을 검토를 하게 돼요.
조정 감 뜨는 건 이제 그만큼 공제받지 말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뭐냐면 다시 세공삼을 돌아와요. 세공삼을 돌아와서 최저 배제를 시킵니다. 최저 배제. 이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그리고 다섯 번째가 합계표. 공제감면색 합계표까지 가시고 마지막 이제 최종적으로 사실 여섯 번째인데요. 이거 여기까지만 하시면 이제 평가 범위는 거의 끝나요. 근데 마지막이 다시 법과세에서 이제 법과세 반영. 세로 블록이라고 하지 말고 법과세 반영. 이게 전체적인 프로세스예요. 이걸 좀 알아두시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가 단품 메뉴로 따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때나 또 전산세무 1급 시험 공부하실 때도 이거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요 프로세스를 잊지 마시고 저는 이제 요 위주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렇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실무자분들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조정을 하시다 보니까 까먹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 좀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쉽습니다. 들어가서 세공삼 들어가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여기 보면 안전시설 투자세액 공제라는 게 나와요. 이 얘기가 뭔지 아세요? 다음에는 기술 취득 또는 생산성 향상 얘네들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이번엔 좀 쉽게 내려고 예를 낸 것 같은데 136번 여기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세율을 몇 퍼센트를 할 거냐? 10이죠. 10% 공제니까 10%짜리를 이렇게 골라주신 다음에 엔터를 한번 쳐줘요. 그리고 금액을 3억을 두들겨 주시면 3,000원이 뜹니다. 이게 다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좀 쉽게 낸 거예요, 사실. 예, 그리고 뭐 밑에 있는 내용은 이제 뭐 보조적인 그런 사항이고 이제 공제세액을 입력했어요. 대상세액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항상 이 서식은요, 이 그 주황색 네모를 따라가요. 2번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여기 물음표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노랭이가 나와요. 노랭이가 나오면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에 커서가 왔을 때 F2번을 눌러서 불러오시면 돼요. 자, 불러오면 앞에서 입력했던 세액을 불러와줘요. 선생님 없는데요? 내려봐봐요. 여기 있잖아. 있죠? 이렇게 확인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설명드릴게요. 여기 요 공제액이 뭐냐면 이제 주요 공제액이란 뜻인데 이게 단기분이냐 아니면 2월 돼서 진행되는 분이냐라는 거예요. 단기 최초 발생이기 때문에 단기분에 뜨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 공제 대상 세액 여기 보시면요. 여기 이제 2월 공제가 되는 세액 공제들 대부분 세액 공제들이 2월 공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요걸 1차 연도부터 쭉 단기분하고 이후에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약간 좀 계단식으로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실제로 계단식으로 가는 게 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제가 풀어 드릴 거고 요거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우스를 여기를 쭉 클릭하신 다음에 저장을 한번 눌러줘요. 이제 최저 검토를 해야 돼요. 예, 최저 검토. 근데 사실 이거 하기 전에 제가 뭐라 했죠? 예, 제가 그 순서를 빼먹었는데 법과세를 한번 불러와야 돼요. 사실은 법과세를 원래 불러오신 다음에 예, 이렇게 해주신 다음 저장을 한번 눌러주시고 죄송하지만 얘가 먼저예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편집을 안 할게요. 그냥 할게요. 예, 그래서 순서는 바뀌었어요. 아까 얘를 먼저 해야 돼요. 사실은 예, 일단 늦어서 죄송하고 이건 늦게 해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두 번째가 이거. 그 다음에 최저한세인데요. 최저한세는 멀리서 찾지 마시고 최저한세라고 치세요. 치시고 그 다음에 세로 블록이를 한번 눌러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앞에서 입력한 거 있죠. 거기 저장을 하면 여기 딱 떠요. 3천만 원. 그러면서 조정감이라는 게 떠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3천만 원의 세액 공제를 원래 받아야 되는데 이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 7%가 바로 뭐냐면 최저한세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제 감면을 많이 받는 법인이라도 최소 7%는 세금을 내야 되지 않겠니?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의 세금을 내게 하기 위해서 3천만 원을 다 공제해 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5642580만큼이 공제를 받지 마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내라라는 거죠. 세금을. 그래서 이것만큼 세금을 내게 해주기 위해서 그냥 좀 머리가 좀 나 머리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걸 그냥 컨트롤 C만 해주세요. 여기 뜨는 금액 조정감 뜨는 거 컨트롤 C. 그리고 얘는 저장을 한번 해줘요. 그럼 나가요. 그리고 여기 있죠. 세공삼에서 여기에다가 바로 요 위치 있죠. 요 위치에다가 복붙을 해주면 돼요. 복붙, 붓 이렇게.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단기 공제세액은 3천만 원인데 최저한세 때문에 공제 못 받는 게 5642580이라서 공제세액은 243574220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아까 최저한세 쪽에 다시 가보면 제가 잘못 눌렀는데 최저한세 쪽에 다시 가면요.
금액이 똑같아요. 24, 357, 420 이게 이제 나오는 거죠. 공제 대상이 이 금액입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래서 뭐 끝났어요. 그래서 이게 다예요. 그 마지막으로 저장 한 번 더 눌러줘요. 그리고 나서 나가시는데 제가 뭐 하라 그랬죠? 세액 공제를 하고 나서 항상 뭐 하라고요? 여기서 마무리 지어준다 했죠? 이걸 눌러줘서 들어가 주시면 세로 블록이를 한번 해줍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횡하잖아요. 그죠? 세로 블록이 휘리릭. 그리고 마우스로 쫙 내려보면 인내심을 갖고 쫙 내려보면 떠요.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3천만 원의 공제 대상 세액 중에서 2,435만 7,420원만큼만 공제해 주겠다. 앞에 있는 건 나머지 뭐예요? 최저한세 걸린 거예요. 흔히 실무에서 이 최저에 걸렸다, 최저한세 조정에 걸렸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장 한번 눌러줍니다. 나가요. 그리고 나서 잘 보세요. 우리 시험에서 법과세가 단품 메뉴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지금 이제 금방 했던 안전시설, 모모 투자시설 세액 공제들이 대부분 다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거든요. 여기서 세로 블록을 눌러주면 17번의 금액이 들어옵니다. 사실 평가 범위는 아닙니다. 그죠? 여기 어디를 봐도 법과세 반영해라는 얘기는 없지만 실무자가 나중에 되실 걸 생각하시면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세로 블록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런 원리로 되어 있어요. 전산세무 1급은 이거를 예전에 출제를 몇 번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반영하는 거는데 너무 대나가라요. 거기는 그냥 뭐 항상 그렇잖아요. 뭐 부속서류만 작성하시오, 전표 입력은 생략하시오. 그딴 식으로 내니까 참 수험생들이 이걸 배우고서도 실무에 써먹을 게 없다. 오히려 현직 세무사 회계사님들도 그런 얘기해요. 야, 전산 자격증 따봤자 실무 와서 다시 배워야 돼.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근데 AT는 그나마 프로세스를 가르치는 시험이다 보니까 좀 덜합니다. AT가 우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이거 혹시 한국 세무사의 관계자분들 보시면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시험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안타깝긴 합니다. 저장 누르고 나오시면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평가 범위가 아니지만 여기까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빠져나오겠습니다.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유창상사. 유창상사인데 이거는 패스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신규 자산하고 중고 자산 중에서 신규 자산만 공제가 된다는 거. 그게 일단 포인트고 나머지는 쉽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요. 중고 자산은 안 돼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또 저걸 사서 공제를 한번 받아 먹었을 거 아니에요. 돌려먹기를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고요. 요거는 생략할게요. 쉬우니까. 대신에 보훈원단 요거는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계단식으로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거를 해드리겠습니다. 보훈원단 옛날 기출 문제인데 꽤 쓸만해요. 이거. 자, 우선 전기 2월 공제 세액이 있고요. 발생연도 작년 거죠. 자, 뭐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일단 세공 3을 하라고 돼 있고요. 최저하라고 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단기 공제 2월 하라고 돼 있습니다. 자, 사실 법과세를 갈 필요는 없는데 제가 법과세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프로세스를 이해하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실무에 현직에 있을 때도 저희 직원들 신입으로 오시거나 만약에 하시게 되면 이거 꼭 알려줬어요. 법과세. 근데 실제로 그게 맞거든요. 또 그러니까 뭐 그렇고요. 그 전기 미공제된 거 이거 이제 이따가 또 공제를 넣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 밑에를 보시면은 이제 2020년도 신규 투자 설비 여기 저 역시 공급가액 3억 원이죠.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그 공제명이 여기 있어요.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한참 많이 나왔어요, 진짜. 자, 요거를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가셔서 일단 회사 코드 변경하고요. 보훈원단. 자, 일단 세공 3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에서 법과세라고 합니다. 얘를 먼저 불러와 줍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얘가 먼저예요. 이거 먼저 하고 하세요. 저장을 한번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세공 3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 다음에 세공 3을 들어가시는데 일단은 여기서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여기 첫 번째 줄에 있어요. 바로 들어가자면 뻥 하고 앞에 있어요. 3억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가 3% 돼서 900이 떠요. 그죠? 일단 첫 번째 공제세액 계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여기를 들어가면 자, F2번 눌러서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를 불러오는데 이게 아니에요. 전기분 거를 먼저 입력을 해주고 단기분 거로
내려가 줘야 되는데 우선 이거는 요 밑에다가 그대로 한번 쳐주면 돼요. 이렇게 일단 이렇게 쳐주시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작년 거를 하셔야 되는데 작년에 2월 된 거라서 이렇게 입력합니다. 여기 있는 2천만 원이라는 돈은요 작년에 2월 된 공제예요. 공제를 못 받고 넘어온 거 기말 잔액이죠. 그러니까 예, 작년 기말 이렇게 되고요. 요게 작년에 공제가 못 돼서 2월 됐기 때문에 이제 작년 단기분 공제가 아니라 한 해 지난 1차 연도 공제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순서 잘 보셔야 돼요. 약간 계단식이라 그랬죠 제가. 그 다음에 조금 당겨 보시면 최저한세 검토를 해줘야 돼요. 최저한세 검토를 해주셔야 되는데 최저한세를 가셔야 되기 전에 미공제세액 쪽에 클릭을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F10번 최저한세로 가셔서 세로 블록을 한번 눌러주셔서 조정감을 두드려 맞으면 돼요. 그러면 보세요. 세액공제가 2,900이라고 나옵니다. 왜 2,900일까요? 그렇죠. 이 둘을 합친 금액이 2,900입니다. 그죠? 이 전체를 놓고 최저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입선출로 빠지는데 일단 8745925 요거는 공제받지 마라. 물론 이제 여러분들 그 금액이 틀릴 수 있습니다. 지금 공식 정답에 나와 있는 금액은 4441888인데 예, 이건 개정세법 영향이 없기 때문에 뭐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세무조정 사항을 제가 반영을 하나도 안 했어요. 이쪽 보시면 예, 그러니까 저는 막바로 그냥 완전 공데이터 아무것도 입력 안 한 데이터에다 그냥 생으로 입력하기 때문에 저랑은 이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 분명히 말씀드릴 테니까 댓글 달지 마요. 이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선생님이 하신 거랑 저랑 왜 댓글이 금액이 다르죠? 뭐가 잘못됐나요? 제가 뭐 잘못됐? 아니요, 여러분 잘하셨어요. 예, 공식 정답에는 제가 가져와 볼게요. 이게 공식 정답이에요. 공식 정답에는 이 금액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예, 공식 정답이에요. 예, 근데 제가 하나도 입력을 안 해서 정상적으로 입력을 하면 다 들어와야 되는데 이쪽 부분 세무조정은 입력 안 하고 그냥 생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래도 크게 문제 없어요. 프로세스를 이해하면 되는 거라 부분 점수도 주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도 알겠죠?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저장을 한번 눌러줍니다. 그리고 얘는 복붙을 해야 되겠죠. 복사하기 그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시는데 최저한세가 8745925가 나왔다는 얘기는 900만 원에서 잘라주면 돼요.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자르는 게 아니라 뒤에서 잘라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선입선출 공제예요. 그러면 단기분은 이제 254 075밖에 공제가 안 되니까 나머지가 2월 되는 거죠. 저 미공제세액만큼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저장을 한번 더 눌러줍니다. 최저까지 다 검토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될까요? 그죠? 법과세를 가서 학계표를 가서 반영을 해줘야 되겠죠. 사실 이 부분은 출제 평가 범위 아닙니다. 근데 저는 프로세스를 알려드리려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로 블록을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예, 이렇게 아주 이쁘게 나오죠. 전기 2월액, 단기 발생액, 공제세액 네, 딱 그거만큼 800 얼마만큼 공제가 안 됐죠? 예, 이것도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 마지막으로 다시 법과세를 가시면 여기에 뜰 겁니다. 세로 블록이 이렇게 이게 전체적인 프로세스예요. 실무랑 똑같습니다. 이건 실무에서 실제로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해 놓으시면 예, 완벽하게 한 세트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됐고 요거는 요 정도까지만 보는 걸로 하고요. 이제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몇 페이지죠? 예,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연구 및 인력 개발비 명세서. 요건 딱 요거 36개 하나만 할게요. 왜냐면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자, 그래서 딱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일단 예, 요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그냥 이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 여기에 추가되는 게 네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면 법과세에 반영된다는 거. 예, 여기에 추가되는 게 있다면 네 번째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에 반영된다는 거. 요거고요. 주의사항은 얘는 최저한세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저한세 안 가도 돼요.
아시겠죠? 예, 이렇게 되겠어요. 자, 바로 들어갈게요. 자, 뭐 이대로 따라하면 되니까 이건 좀 이따 하는 걸로 하고 연구 및 인력기 개발비 세액은 단기에 전액 공제받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세부담 최소화. 세부담 최소화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산식이 있어요. 그래서 단기 발생액과 전기 4년치의 증가 발생액을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을 세액 공제를 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물어보는 그걸 이제 프로그램이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냥 넣기만 하면 지가 알아서 계산해 주는데 원리는 제가 간단하게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공제 신청일은 뭐 3월 31일이라 되어 있는데 이제 12월 달로다가 사업 연도를 이제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의미 없어요. 3번은. 그 다음에 전기 2월 된 거는 없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정도는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2월 된 공제 금액을 입력하는 것이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23번, 23회 그 보훈 원단처럼 한 번쯤은 믹스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좀 나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 일단 그렇고 이거 그냥 입력하면 되는 거라 싶습니다. 그냥 바로 두들기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순서가 있는데요. 얘를 먼저 작성하셔야 돼요.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얘를 일단 들어가셔야 되고요. 들어가셔서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여기 네모칸 순서대로 가시면 되거든요. 네모 1번은 개정 과목이 이제 경상연구개발비니까 823번이죠. 그리고 근데 손으로 치셔도 돼요. 10개, 10명, 그 다음에 인건비 5천만 원. 지금 여기 있는 거 내고 보고 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요거. 그 다음에 재료비는 없고요. 위탁 공동연구개발 요거 한 건에 4천만 원 있어요. 그 다음에 인력개발비도 2,500 있죠. 여기까지. 뭐 뒤에 뭐 맞춤형 교육비용, 현장 수당, 옵션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맞춰서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요거 하나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요거를 누르시면 이제 연구인력개발비 증가 발생의 계산이 있어요. 위에 있는 건 단기 지출이고요. 자, 이거 눌러주시면 요게 이제 그 보시면 쭉 이렇게 연도별로 되어 있는데 입력할 때는 후입선출로 입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9,800, 자 그리고 8,800, 자 그리고 8,500 쭉 쳐주면 돼요. 그냥 실수 안 하게. 거꾸로 치지 마시고요. 그럼 이제 전체 4년간 동안의 발생액 총액은 3억 5,400이라는 얘기를 좀 확대해 드릴까요? 4년간 발생액. 직전 1년간은 9,800. 증가 발생 금액은 총 1,700이라는 얘기죠. 4년 연평균이 이제 8,850이라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놓고 보시면 금액이 반영이 되는데요. 우선 이런 식으로 쭉 나와요. 대상 금액 공제율. 요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5%를 공제해줘요. 해주는데 공제세액이 지금 보시면은 1,700이 아니라 2,875만 원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제 1억 1,500 대상 금액 13번이 나오는 건데 이 13번이 어떻게 산출된 거냐면 바로 이 전체 그 위에 있는 이 금액 있죠. 위에 있는 금액을 합치면 요 총계 이게 단기 발생액이에요. 단기 발생액하고 그 다음에 증가 발생액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증가 발생액의 50%한 금액의 요거랑 단기 발생액의 25%한 요 금액 둘 중 큰 금액을 적용하기 때문에 요게 적용됩니다. 프로그램이 알아서 잘 해줘요. 그냥 어려우시면 괜찮습니다. 프로그램이 알아서 잘 해주고요. 여기 신고일이라는 게 여기 있는데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세팅되기 때문에 제가 의미가 없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시고 그냥 저장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다 끝났어요. 그냥 끝났어요. 끝났다고요. 그 다음에 닫으시면 돼요. 나머지는 이제 확인인데 세공삼을 갑니다. 다음 순서는 세공삼을 가시고 그 다음서부터는 최저전세만 빼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요 앞에서 우리가 부속 소리를 작성했기 때문에 불러오기를 하시면 되거든요. 불러오기를 세로 불러오기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최저 배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저한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에 뜹니다. 그냥 다른 거 없이 이렇게 뜬다는 얘기고요. 굳이 이거 안 들어가도 되지만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면 F4번 눌러서 공제율 참고를 누르시면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여기 보면 이제 25% 나오죠. 그 다음에 증가 발생 50% 우리는 이걸 적용받는 거예요. 둘 중 큰 금액을 적용한 금액인 이 금액으로 했다. 그걸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왜 그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왜 그런지는 알아야죠. 그냥 이제 저도 옛날에 세무사무실 다닐 때 참 안타까웠던 게 세무사무실 직원들이 이제 이렇게 연말정산을 하거나 뭘 할 때 그냥 프로그램이 편하니까 들어오고 나가고 그냥 금액만 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처에서 물어봐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면 말을 못 해요. 그거 원래 그런 건데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이 세무대리인이지 않을까 싶어요. 전산세무 TAT 좋아요. 자격증 따요. 근데 취업할 때만 공부한다는 얘기죠. 취업하고 나서도 계속 유지하고 자기가 갈고 닦고 했어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게, 저는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투잡으로다가 야간에 강의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젊은 세무사님들이 또 그렇게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사무장님들, 실장님들 중에서도 조금 이제 그 약간 좀 뭐라고 할까, 고인물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뭐 그러니까 좀 꽉 막히지 않고, 예, 그게 맞다, 그게 고인물이구나. 그게 좀 이렇게 좀 선각자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 좀 앞을 내다보시는 분들은 여가 활동 시간을 좀 줄이시고, 그거를 오히려 이제 직업전문학교를 이런 데서 실무 강의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즘엔 또 유튜브 해주시는 그런 분들도 제가 봤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우리가 일을 하는 현직자분들한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취준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강의를 아마 현직자분들도 보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저도 11년 동안 근무하면서 거의, 늘 공부를 했거든요. 예. 우리가 정말 서비스업이잖아요. 사업 서비스업. 일반 사무직이 아니라. 그러면 항상 이게 왜 그런지를 알고 계시고 거래처한테 설명도 해주시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너무 돌직구 같은 소리를 해서 미안한데, 저는 이거 할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이거 1년에 한 번 한다고 그냥 놓고 그러지 말고 좀 거래처들한테 도움될 수 있게끔 본인들의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해서 공부를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공부해서 남주진 않잖아요, 그죠? 자, 그렇고 1번이 끝났어요. 죄송해요, 넋두리 많이 늘어나서. 2번은 여기에요. 여기 이제 하시면 되겠죠. 물음표를 눌러주시면, 자, 여기서는 아까보단 쉬워요. F2번 누르신 다음에 금액 뜨는 거 이렇게 엔터 치고 불러오시면 돼요. 그리고 끝이에요. 왜 끝일까요? 최저한세 적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2월 공제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생략한 절차 뭐였어요? 네, 법과세를 원래 불러와야 돼요. 여기서 법과세를 한번 불러와 줍니다. 불러와 줘서 혹시나 그게 없는지, 배제되는 금액이 없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새로 불러오긴 했는데 아무것도 안 떠요. 그죠? 예, 요게 원래는 금액이 여기서 뭐 나와줘야 돼요. 예. 표준재무제표 불러와서 여기서 뜨는 금액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법과세 금액이 여기 지금 없는 걸 보니까, 뭐 새로 처음부터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원래는 여기 금액이 떠서 산출세액에, 아까 이제 보셨죠? 아까는 불러왔는데 됐잖아요. 그죠? 요건 이제 불러오는 금액이 없는 것 같아서 여기 이제, 여기 금액이 다 공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금액만큼은 또 차감되고 나머지만 공제가 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일단 법과세 불러왔다고 하고, 일단 불러올까요? 불러왔다고 하고, 위치는 보여드려야 되니까 새로 부르기 눌러주는 저장을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최저 공제 여기 들어가서 최저 뭐 배제 없으니까 여기서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죠? 여기 맨 마지막 거 이거 눌러주면 된다 그랬죠? 공제감면 세액합계표 들어가셔서 새로 부르기 한번 눌러줍니다. 이렇게 자 눌러주시면 쭉 떠요. 다 공제되죠?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 여기까지가 이제 평가 범위고요. 저는 여기서 더 들어가서 여기서 새로 부르기 눌러주면 여기에 이렇게 금액이 뜬다. 지금 뭐 앞에 여기 단기순이익이나 이런 게 세무조정 사항이 안 떴기 때문에 이제 뭐 안 뜨는 건데, 요건 이제 저장이고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일단 여기까지 일단은 맞춰드리고요. 이게 안 뜨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이게 그냥 이제 실무자분들은 아실 거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추가 팁을 한 5분 정도만 더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이제 여기서는 이게 다 끝났어요. 표준재무제표가 제대로 안 불러와서 그래요. 이 회차는 지금. 그래서 지금 보면 표준재무제표, 표준대체제표 들어가 볼게요. 여기 이제 이게 들어왔죠. 근데 표준손익계산서가 없어요. 없죠. 그리고 표준 원가명세서가 없어요. 그러면 저런 일이 생겨요. 그리고 표준 이익잉여도 없죠. 그럼 이걸 지금 다 숫자가 들어오게 해줘야 되는데, 요거는 좀 필요하실 것 같으니까 시험하고 관계없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실무 들어갔을 때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이걸 몰랐거든요. 제가 전산실무 1급 따고 사무장님한테 엄청 진짜 개박살 났을 때 이걸 하나를 못했어요. 왜냐면 학원에서 안 가르쳐주니까. 자, 근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이거 따서 취업하실 거니까, 그죠?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재무상태표를 들어가면 결산이 완료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표준용이라는 걸 불러와 줘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거 나오시고 손익계산서도 있어요. 엔터 쳐서 그냥 표준용 한번 들어가요. 그리고 나오시고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조원가 명세서 엔터 치고 표준용 있어요. 한번 들어가 주시고 그리고 나오시고 그 다음에 잉여금 들어가셔서 그냥 들어가만 주면 돼요. 잉여금 처분 다 한 거니까. 왜냐하면 이게 학계잔액상표를 띄워보면 이게 마감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잔액이 이쪽에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손익계정으로 다 대체됐어요. 여기 보면 손익계정 나오죠. 이러면 이거는 잉여금 처분 손익분계까지 싹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일단 다 완료가 된 거니까 다 끝났어요. 그러면 다 불러왔죠. 그러면 법인조정으로 가요. 자, 표준 대차제조표 이게 재무상태표죠. 새로 불러오기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 이렇게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 빠져나오고 표준손익계산서 확인 눌러주고 없죠. 불러오기 누르시면 들어와요. 들어오죠.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건 뭐 팁이긴 한데 제가 소득금액 조정학계표 때도 말씀드리긴 할 건데요. 법인세 조회에서 세무조정하라는 문제가 종종 나와요. 여기서 F8번 눌러주면요 딱 떠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그냥 998 눌러주시고 29348 뭐 기타 사유출 이렇게 조정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저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빠져나오시고 표준원가 그래서 새로 불러오기 그러면 들어와요. 이렇게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 됐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잉여금 아까 없었죠? 새로 불러오기 저장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겠고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표준은 이렇게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법과세 한번 가볼게요. 법과세가 이것만 있었죠 아까는. 근데 불러오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표준을 안 불러와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문제. 아까 세무조정도 없었고 제가 법인세 조정 하나 넣은 거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위치 한번 보시면요. 아까 그 이제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라든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는요 17번에 반영이 돼요. 지금 보시는. 근데 지금 우리가 본방한 거 있잖아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19번에 반영이 돼요. 이게 법인세 과세표준비 세액조정계산서가 단품 메뉴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 제가 다음 이제 2개가 남았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할게 퇴직연금 부담금하고 법과세 요 2가지를 할 건데 퇴직연금을 먼저 하고 법과세를 나중에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리긴 할 건데 법과세 할 때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저장하고 나오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분납까지 하라 그러면 밑에 이제 분납까지 해야 되는데 그거 나중에 해드릴게요. 일단 여기까지.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뭐 들어가고 뭐가 반영되고 이런 것들을 좀 눈썰미 있게 좀 보시면 도움이 돼요. 근데 막연하게 순서를 외우지 마시고 이론적인 어떤 공부를 하신 차원에서 그 내가 배운 이론이 이런 데에 활용되는구나. 그런 식으로 좀 활용하시면서 가시면 이거 되게 재밌어요. 근데 그냥 들어왔지, 외웠지, 뭐 반영됐지 이렇게 하시면 금방 까먹어요. 그러니까 세무사무실 직원들이 1년에 한 번 하거든요, 이거를. 그 다음 연도에 가면 또 까먹고 그때 언제 어떻게 했다더라 작년 거 찾아보고 이렇게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안타깝긴 해요. 흔히 뭐 그런 얘기들에 발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무사무실 직원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연봉을 세게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죠. 맨날 다람쥐 쇳바퀴 돌아가듯이 똑같은 것만 하다 보니까 발전이 없어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앞을 내다보고 좀 여가 시간 줄여서 강의하시는 분들 또 후진 양성을 위해서 이렇게 또 그 책을 집필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오히려 반대로 요즘에는 제가 아는 또 모 교수님도 그 친구분이 또 세무사님이셔갖고 세무법인의 이사님으로 들어가셔서 교재 집필도 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현직 실무도 하시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아예 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도 혹시나 실무자분들께서 이 강의를 보신다면 좀 꾸준하게 갈고 닦고 공부하실 수 있는 저는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하고 커뮤니티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 또 만나서 뭐 이런 여러저런 정보 공유도 하고 싶고 그게 제 바람입니다.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실무자분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저한테 얼마든지 연락 주세요. 저도 뭐 제가 도움이 많이 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열심히 또 도와드려 볼게요. 자, 일단 뭐 우린 또 다시 시험으로 돌아야 되겠죠. 시험 준비하신 분들한테도 일단 나중에 실무에 써먹을 거니까 잘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퇴직연금 부담금하고요.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까지만 8월 15일 테마로 촬영할 예정이거든요. 예, 일단 법인세 관련 거기까지만 할 거고 나머지는 글쎄 뭐 예, 정답 해설 부분하고 참고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우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